얘기를 이제 차지가 있을 때 전기장을 구했었는데, 자기장 구할 때는 차지가 아니라 뭐였죠, 여러분? 전류소였죠. 전류소고, 그 전류소가 있을 때 이게 dl 프라임 I 프라임에 dl 프라임일 때 임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렇게 돼서 자기장이 이렇게 주어졌었거든요. 임의 위치일 때 이게 복습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R 프라임의 위치가 R이면 이거는 DH가 4파이 입실론이 아니라 4파이 분의 I 프라임의 DL 프라임 곱하기 하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삼성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요거였죠. 요거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류소가 있을 때 꼭 그 Q가 있는 것처럼 Q가 그때는 입실은 지르고 있었는데 또 곱하기 안 했는데 자기랑은 또 이 크로스 프로덕트죠, 그죠? 왜냐하면 전류가 있을 때 걔를 바로 그 방향이 아니라 가는 방향이 아니라 돌리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돌리는 방향이니까 곱하기를 벡터 프로덕트를 해준 거거든요. 요것만 알면 여러분 임의의 전류소 여러분 제가 이럴 수 있죠. 전류 여러분 전개로 시간에 측정하죠, 이렇게 측정하는데 계속 신경 안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선을 이렇게 돼서 한 바퀴 돌았어요. 1암페어 오르고 있겠죠, 그죠? 1암페어 오르고 있으면 임의의 위치에 자기장 이것 때문에 생긴 자기장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싹 다 다음 싹 다 해서 조금씩 다 해가지고 수치해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짜라고 짜겠죠. 그럼 이제 전선이 있으면 내가 차지가 있으면 정의장 구한다. 무식하지만 다 대해서 할 수 있다. XY 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전류가 삐딱삐딱 이렇게 있어도 그 전류 흐르는 것만 알면 저기서부터 임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요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고 항상 제가 EL 프라임 R 이 위치를 R은 필드고 R 프라임은 소스고 그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비오 사바르트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네, 비오 사바르트 법칙. 이게 전기장일 때 D 필드에 DS가 이게 차지를 감싸는 Q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랬죠. 가우스 법칙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H에 대해서 H의 DL 감싸는 C 컨투어에 대해서 이 소 흘러가는 전류 I 요거 지난해 했었죠. 요거는 무슨 법칙입니까? 암페어 법칙이죠. 그래서 이 암페어 법칙을 잘 활용하면 주위에 그 자기장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쉬운 게 전류소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으면 이렇게 전류 흐르고 있으면 전류 오른쪽 나사 이래 돼가지고 이 방향으로 도는 거리 로 떨어진 곳에 하면 이거는 2파이 로 한 바퀴 도니까 C가 한 바퀴 도는 것에 H 로가 돼서 H 파이가 돼서 이게 I다. 그래서 H 파이가 2파이 로 분의 I다. A 파이 H 여기에서 A 파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제 쉽게 계산하는 걸 암페어 법칙으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보면 대칭선이 딱 존재하고 있으면 임의의 가상의 곡면을 그려가지고 선에 대해서 요 글 떨어진 곳이 파이 로분의 I다. 도는 방향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요 거리 차의 Q를 감싸고 있는 홀을 생각해서 혹은 조그만 실린더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법하고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했었는데 요런 예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 이제 재밌는 예가 그래서 제가 자기는 구했었거든요. 구했었는데 이런 본 적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도너츠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도너츠입니다. 도너츠인데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싸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류가 여기서 I가 흐릅니다. 이렇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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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렇게 흐릅니다. I가 I, 그래서 I가 나오고 I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속에 코일에 감겨진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요거를 쭉 펴가지고 이런 철심이 있고, 철심이 비어져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전류가 이래 I입니다. 자, 이게 있으면 얘가 무한대로 기가 생겨보면 무한대로 기거든요. 무한대로 기면 여기 전류 I를 흘려주면 오른쪽에서 생각해보면 이 속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이 속에 자기장이 생겨서 전류 이렇게 흘러가고 이러면 자기장은 어디로 생기냐면 얘는 오른 나설에서 쭉 이 방향으로 가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얘는 전류 이래 흐르면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쭉 가는 거 생깁니다. 바로 바깥은 어때요, 여러분? 바로 바깥은? 바로 바깥은 이게 무한대로 끼면 자기가 나올 리가 없죠. 그거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게 이런 거를 딱 닫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자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얘 바깥에는 자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 안에는 쫙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자기장 빠져나오지 않고 이 전류에 의해서 요 자기장 갇혀있는 상태인데, 이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암페어 법칙은 다 성립을 하니까 우리 꼭 대칭성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해본다 그러면 이래 되겠죠. 여기서는 내가 요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꼭 가우스 평면처럼 요걸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 경우는 요걸 요렇게 생각해봐야겠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 밑에 걸 생각해보면 이제 이걸 H에 C에 DL은 I 해보면 요 루프를 보면 지금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으면 밑에는 루프가 같은 방향이죠. 위에는 자기장 0이죠. 그럼 요 한 바퀴 돌았을 때 결국 뭐냐면 왼 좌변은 얘가 자기장 H 요 값, 요 H와 같은 방향입니다. H의 요 길이가 길이를 뭐라 하냐면 H를 잡아보면 H에다 헷갈린다 그죠? 길이를 뭐라 해볼까요 한번? 델타 L로 해볼게요. 길이를 요 조그만 루프에도 안떼 없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루프를 통해서도 얘는 성립해야 되는 거죠. 얘는 성립해야 되고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루프를 한 바퀴 돌 때 보니까 밑에는 다행히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H에다가 델타 L을 곱을 하면 됩니다. 델타 L을 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게 무한대로 빌라 그러면 위에는 자기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0이죠. 0이니까 얘는 이게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경로하고 자기장 수직이죠. 0이죠. 그럼 한 번 들어갔을 때 결국 속에는 I죠. I인데 여기 보면 I가 몇 개입니까? 보면 I가 여기서 속으로 싹 들어가고 요 속으로 들어가고죠. 그러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가 n이라 했을 때 단위 길이당 그럼 요것은 n에 대해서 ni의 델타 L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겠다.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가 L분의 전체 길이의 N이라 표현되면 N의 델타 L 한가에 이제 가문 횟수인데 요 개수가 하나, 둘, 셋이죠. 그죠? 이게 각각 한 개니까 한 개 I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되니까 결국 뭐냐면 H가 자기장 크게 되면 여기 약분 다 되면서 H는 N에 I네 이래 되죠. 그죠? 그래 되니까 가문 S에 비례하는구나 자기장이. 그 다음에 I에 비례하는구나 쉽게 됐죠. 그죠?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니까 요거 상은 다른데 그러면 한마디 돌았어요. 그럼 자기장이 그러니까 C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잘 봐요 한번. 자기장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는 똑같이 그냥 제가 빨간색으로 루프 C를 만들었어요. C를 만들었으면 자기장하고 이 길이를 반경이 로입니다. 반경이 로면 요 한 바퀴 돌 경도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로죠. 2파이 로입니다. 2파이 로에다가 얘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H가 바로 요겁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게 이제 그냥 그대로 다 되는데 I가 되는데 요 루프 속에 들어간 I죠. 요 루프를 가만히 보면 I가 어떻게 되냐면 요 전류가 하나 들어가서 한 번,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나오는 것만 있죠. 또 들어가서 한 번 돼 있으니까 이 토탈 돌아갔을 때 가문 횟수가 해당된 NI 대문자 NI 가문 횟수 전체가 요 루프 속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이렇게. 아까와 좀 다른 건 길이 다르긴 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여기서는 토탈 가문 횟수의 NI구나. 그래서 요 H는 재밌게도 H는 반경이 크면 클수록 H는 줄어듭니다. 2파이 로분의 NI가 되는데 가문 횟수하고 이제 반경에 대해서 의존하는 자기장과 이제 함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밑에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일 조금 상황 다르죠, 그죠? 긴 솔레노이드를 답을 얘기하는데 밑에 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래 솔레노이드. 네, 위에 걸 뭐라 그러냐면 토로이달 코일.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무전기 같은데 이거 들었어요. 전 나중에 뜯어보면 이런 게 까만 이런 그 코어가 있고 요게 보면 제가 찾는다면 토로이달 코일 코어 이거 이미지 자, 이 보이죠? 토로이드 이 보이죠, 여러분? 그죠? 이 밖에 파는 건데 원래 여러 그래드를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 방향 여기서 요 속에 들어 자기장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방향과 스피드 다 구하고 이 개수 다 사용이 있죠, 그죠? 그럼 자기장에 관한 크기를 이런 경우에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으면 이게 지금까지 H라는 것이 매질에 관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죠. 보지 않았는데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매질을 고려해서 나온 전기회로 구성 성분이 뭐였죠? 전기장에서 매질을 고려한 전기회로 성분 C이잖아요. 자기장에 대해서 매질을 고려한 전기회로 성분 뭐죠? 네? 인덕터 L이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다가 매질을 자장에 하는 데는 매질 넣었을 때 걔 인덕터를 구하려고 그러면 패널에서 LC 공진세로 들어봤죠, 그죠? LC 공진세로 했을 때 L을 어떻게 하면 알까라고 하면 커패시턴스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포텐셜을 정의하고 일렉트릭 필드를 D 필드를 구하고 E 필드를 구하고 V를 구하고 그 다음에 V분의 Q에서 C를 알았죠. 그럼 L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기장을 구하고 매질에 관한 성분을 구하고 그래서 전체 이것도 또한 포텐셜을 구하고 이런 해서 L을 구합니다. 그러면
전기장에 대해서 구하고 자기는 구하면 여러분 전기회로를 확실히 이해합니다. 그죠? 전기회로를 좀 지금 실험하는 거를 직접 머릿속에 전기장과 자기장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저기 요 몇 가지 연습 문제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를 다음 주까지 풀어올래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 이거 안 되지.